보시면 잘 들어봐요. 일단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왜?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책을 보시면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함수의 증가 감소 나오네.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련돼서 우리가 직선에서 배운 게 있어. 야, 직선 이렇게 생긴 거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증가지. 이렇게 생긴 거는 감소. 그럼 증가랑 감소는 어떠한 특정한 말이 성립이 됐을 때 우리는 얘가 증가다, 감소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증가 감소의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크기가 다른 두 수에 대해서 크기가 x2 쪽이 더 큽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이 성립하면 우리는 걔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값을 두 개를 잡았을 때 큰 값을 집어넣은 쪽이 더 값이 커야 돼. 계산했을 때.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을 몇 개만 찍어볼게요. 자, 대충 직선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직선에서 점을 아무거나 서로 다른 걸 잡아.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커, 오른쪽에 있는 게 커. 집어넣은 거를 봤을 때 x값은 오른쪽에 있는 게 갈수록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커지는 거야.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물이 더 크게 나와야 돼. 큰 값을 집어넣은 쪽이. 그랬을 때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알고 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감소는 뭐냐면 똑같이 크기는 서로 다른 애를 집어넣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요번에는 작은 값을 집어넣은 쪽이 더 크게 나오게끔 성립이 되면 우리는 그때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충 직선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요 직선에서 점을 두 개를 잡으면 집어넣은 값은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요. 집어넣은 값은 x값은 더 오른쪽에 갈수록 큰 걸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 계산되어서 나오는 값은 왼쪽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 큰 걸 집어넣었는데 작은 걸 집어넣은 쪽이 더 크게 나오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어. 별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증가감소의 기본적인 뜻이고 이거를 미분한식하고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f'x가 0보다 크다이면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미분이 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아래로 볼록한 x에서 x가 1인 지점에서 꼭지점을 갖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우리가 f'x는 뭘 구할 때 쓰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한 게 f'x라고 부르는 거고 얘의 목적은 접선의 기울기를 보자고 구한 거야, 그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 증가하는 부분은 여기 초록 색깔 부분이 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증가한다고 하는 거고. 그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다 0보다 크게 나오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자, 잘 봐.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놨어. 위로 볼록할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부분을 우리가 증가한다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점을 아무거나 잡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가 어떻게 했어? 이 초록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얘는 지금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f-x가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
자, 얘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거를 감소한다고 부르는 거고, 얘가 미분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fx는 거기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감소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접점을 아무거나 잡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는 어떻죠? 기울기가 어때요? 이 직선의 기울기. 우하향하는 직선은 우리가 기울기를 음수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된 상황에서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유형 2번에 유형 2번 거기 박스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쓸 거야. 얘가 P면 Q이다 꼴이지.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우는 P면 Q이다 꼴을 한번 반대로 써볼게요. 이 잘 보셔야 돼. 자, fx가 증가래. fx가 증가이면 이 결론이 우리가 뭘 도출할 수 있냐면 f-x는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가 결론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렸어. 대충 2차 함수라고 치자.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애를 그리게 되면 요 제일 위에 꼭지점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지? 왜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야. 왜 0보다 크거나 같냐면 증가 상태일 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렇게 위로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지? 증가를 한다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0보다 크다는 다 맞는 말 아니겠어. 그지? 근데 이 지점, 꼭지점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함수값보다 큰 값이야. 얘가 꼭지점이 제일 큰 값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지점보다도 얘가 더 큰 지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도 그거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fx가,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뜻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서 이걸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이 등호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밑에 있는 거 요걸 또 반대로 써볼게요. 자, 원래 함수가 감소야. 원래 함수가 감소이면 f'x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결론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실게요. 얘가 지금 요 꼭지점으로부터 요 오른쪽으로 지금 하향하는 그래프는 요쪽이 지금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 그지? 감소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특정한 접점을 잡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고 있다면 f'x는 0보다 작다는 맞는데 그럼 왜 0인 것까지 들어가냐면 우리가 꼭지점에서부터 그 다음 값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문제에서 얘가 원래 함수가 감소한대. 그러면 이 말이 참이니까 얘가 가정이고 결론이죠. 가정이 이럴 때 우리는 이 결론을 갖다 써도 되는 거야. 이 말이 참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이용을 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갖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통칭해서 극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뒤에 오늘 다 공부할 내용이야. 그럼 극값에는 극대값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극소값. 이거 한 시간만 떠들면 진도 다 설명됩니다. 대충 보세요. 극소값. 우리는 얘네를 아울러서 극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정의라는 게 거기 뒤에 보면 책에 나와 있어요. 유형 4번 보시면. 자, 유형 4번을 보시면 극대극소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극대값은 뭐라고 정의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열린 구간을 잡더라도 fx가 fa보다 작거나 같게 될 때 우리는 이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함수값보다 다른 모든 함수값이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라는 뜻이지. 이해되세요? 얘보다 fx들이 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얘가 제일 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 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존재를 한다면 그 애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말뜻을 보고 그래프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라는 거는 뭐 부호가 반대로 되겠지. 우리가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끝에를 포함해 안 해? 끝값을 포함하는 구간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끝에를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프를 잘라서 봤을 때 그 중에서 얘보다 어떤 모든 함수들이 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다는 뜻이지, 그 말은.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최소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한다면 걔를 극소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얘가 최소가 되는 그런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러면 x좌표야 y좌표야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는 x에 집어넣은 결과물 아니야, 그지? 그 y좌표를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극대극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대충 그려갖고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 그래프를.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3,-9.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y는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린 거야, 아무거나. 왜냐면 극대극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문제를 풀 건 아닌데 혹시나 나오게 되면 풀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대라는 거는 여기서 극대극소를 찾을 거예요. 그럼 극대극소는 이 중에 답이 있으니까 이거 둘 다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극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fx라는 거를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라보겠다는 뜻이야. 구멍을 뚫은 범위를 갖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끝을 포함하지 않은 범위로 잘랐을 때 최대로 부를 수 있는 애가 있으면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특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그래프를 잘라서 보면은 얘가 제일 크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극대값이야. 그럼 여기서 1이라고 해야 돼, 3이라고 해야 돼? 극대값은 3. 요 y좌표를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돼야 안 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자르면 얘가 최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구멍이 뚫린 부분에서는 정확한 값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1이었어. 예를 들면 이 점이. 그러면 이건 최소값이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구멍 뚫려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최대 최소가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어떤 특정한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이 있다면 걔를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잘랐을 때 최대값을 우리는 극대값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돼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대충 자르면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여기겠지, 그치? 제일 아래쪽 부분 최소값으로 불릴 수 있는 애가 여기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정한 구간에서의 최소값. 그럼 극소값을 3이라고 읽어, 마우라고 읽어. 함수값, 즉 y좌표를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얘가 이제 극대극소에 관한 정의를 갖고 설명한 거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더운데? 잠시만요. 더워서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는 어떻게 구하는지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 극대극소를 구하는 거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너네가 극대극소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항함수의 극대극소는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지?
일단 거기 문제에 있는 걸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721번 봐봐. 유형 4번. 이 문제를 갖고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21번. 야, 중간에 물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아무렇게나 갔다 오면 돼. 이 헤딩만 하지마.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 자, 이렇게 생긴 애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잘 들어. 자,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니네가 미분을 먼저 해야 돼. f 프라임 x를 구할 거야. 그럼 미분하면은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할 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어? 자, 미분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자,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 최대한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3으로 묶어놓고 인수분해할게. 그럼 x제곱에 빼기 4x 더하기 3이지. 그럼 얘는 1 넣고 3 넣고 하면 0 되니까 x 빼기 1에 x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다 되겠지, 그지? 자,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미분하는 식은 언제 갖다 썼었냐면 앞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만 썼었어. 근데 지금부터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갖다 쓸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니네가 요 y는 f 프라임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x, y 축을 그려갖고 그리지 말고 x 축만 그린 다음에 그릴 거야. x 축만 그리세요. x 축만 그리면 자, 잘 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리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이 뭐 넣으면 0 돼. 1 넣고 3 넣고 하면 0 되지. 그러니까 y를 0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걸 x절편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되지? 이 인수분해 한번 x절편 찍으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x절편이 1이고 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너네는 뭘 기록을 하냐면 요 f,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y는 f-x야. 얘의 부호를 기록을 하시면 돼요. 부호. 자, 지금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뭔가 숫자를 1보다 작은 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플러스가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어. 그 다음 얘는 플러스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부호를 기록을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봐. 여기 1인 지점하고 3인 지점에서는 그 값이 0이죠? 맞나요?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도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원래 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x가 증가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은 감소 상태,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다항함수는 매끄러운 곡선이야.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삐죽하게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때까지는 증가를 하겠죠. 왜? 플러스니까 도함수가. 그 다음에 딱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니까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음수란 얘기는 얘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감소하게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다시 x가 3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 감소를 하다가 잠깐 멈칫해야 되겠지.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게.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돼. 왜? 플러스는 증가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그리면 우리는 그 x의 지금 부호에 따라서 증가하게, 멈칫했다, 감소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멈칫했다, 증가하게,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극대값은 누구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 자, 다항함수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이 무조건 극대값이라고 보면 돼. 위로 볼록. 이해되지? 그러면 극대값이라는 거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x가 1인 지점에서 극대가 생기는 건 맞죠? 근데 그때 원래 함수의 y좌표를 써야 되니까 1을 원래 함수식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돼. 이해되지? 계산하면 얼마지? 13.3입니다. 자, 극소값은 x가 3인 지점에서 발생을 해. 그럼 x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원래 함수의 y좌표를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야지. 27 빼기 54 더하기 27 9지 9.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x가 3일 때 극소값은 9가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줬어. 극대랑 극소를 줬어. 그러면 니네가 어떤 정보를 캐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문제에서 반대로 x가 3일 때 극소값이 9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극대나 극소를 갖는 포인트에서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인 부분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 1인 지점에서도 0.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를 갖는 포인트에서는 미분 계수가 0.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이 말이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x는 a로 우리가 일반화를 하게 되면 f-a가 얼마?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얘가 x가 3일 때 극소값이 9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3,9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a, b로 일반화를 시키면 우리가 a, b를 지나간다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fa가 b다라고 써도 되는 거겠죠. 그지? 요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부터 해야 돼. 미분에서 도함수를 그리는데 도함수를 x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변화를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x절편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형님 이해돼? x절편을 찍었으면 이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알려주는 함수야.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을 원래 함수를 다시 거꾸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도함수를 받아. 이해되지? 그리고 원래 함수에서 극값을 줬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극값이 생기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0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뭐 x가 a일 때 극소값이 b다 이러면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나간다.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대표 유형을 좀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10번까지만 할 거니까 한 20분 내로 끝나. 금방 끝나. 여기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린 애들이 있을 거야. 잘 봐. 문제가 만일에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 미분한 도함수를 관찰해서 우리는 원래 함수를 그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도함수가 어떤 그래프를 가져야 원래 함수가 문제의 뜻에 맞게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시겠죠? 자, 어차피 오늘 끼껏해야 1시간만 진도 나갈 거니까 남은 시간은 그냥 니네가 문제 풀다 가면 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증명하는 거 나와 있네요. 자, 뭘 증명하는 거냐면 구간 A, B에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게 나온다면 얘이면 F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증명하게 될 때 앞에 거를 가정,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불렀었지 수학학에서. 그러면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문장을 완성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그 문장을 대충 읽어볼게요. 자, 근데 첫 번째 문장 읽어봐. 야, 거기 빈칸 넣기에 말고 그냥 애초에 문제 넘버링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자, 함수 fx가 어떻대? 닫힌 구간에서 뭐래? 연소. 그 다음 열린 구간에서는 어떻대? 미분 가능. 이거 어디서 봤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의 정리를 할 때 전제 조건으로 이걸 깔아놓고 했었지, 그지? 그럼 평균값의 정리를 쓰나 이렇게 의심이 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닫힌 구간에 속하는 두 개를 서로 다른 애를 뽑겠다는 얘기야. 닫힌 구간에 속하는 애를 뭐 우리가 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를 뭐 얼마든지 뽑을 수 있겠죠.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수를 이렇게 두 개를 뽑게 되면 평균값의 정리가 뭐냐면 요 두 개를 갖고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즉 x좌표가 x1이고 x좌표가 x2일 때 x1, fx1, x2, fx2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요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쓴 애가 어떤 특정한 C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그런 C가 이 A부터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의 정리였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였어. 뭐 이거를 갖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어쨌든 이 식이 참인 거 아니야? 얘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니까, 그지? 그럼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태훈아 잘 봐. 이걸 이쪽에다 붙일게요, 분모를. 그러면 fx2 빼기 fx1이 f'C의 x2 마이너스 x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분모 있는 거 이쪽에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은 얘가 지금 0보다 크죠? 우리가 잡아주기를 애초에 0보다 크게끔 잡았지. x2가 더 크게 잡아놓은 상황이니까 이건 0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가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f-c도 얘도 0보다 큰 상황. 그러니까 우변은 0보다 어떻겠어? 크겠지. 그래서 얘의 결론이 0보다 크다야. 그럼 우린 여기서 요 애가 0보다 크다를 이용을 하면 얘를 우변으로 이해하면 얘도 참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fx2가 fx1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도함수가 0보다 크다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야. 언제?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큰 값을 집어넣은 게 더 크게 나온다는 결론이 얻어졌다니까. 대충 이해되지?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가에는 평균값 정리고요. 나에는 f'C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다 나니까 다 왼쪽으로 주댕이 돌리면 되고, 그 다음 결론은 x2가 들어간 쪽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주댕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95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4x 그 다음 플러스 2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갖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쓸 거고 증가 감소를 파악할 때도 쓸 거야. 그치?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감소하는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감소하면 아까 f-x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아까 유형 2번에 이렇게 있었어. 감소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풀란 얘기야, 너네는. 알겠지? 그러니까 f-x를 구해야 되겠죠? 미분을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괜히 인수분했네.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풀어도 되겠지? 그럼 이거 풀면은 뭐부터 뭐까지야? 그치, 마이부터 4까지. 이걸 우리가 구간으로 쓰면 마이, 4 닫힌 구간으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게요. 2번 문제. 자, 대표 유형 2번. 자, fx가 나와 있어요.
자, fx가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6x.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실수 전체 직관에서 증가. 얘가 증가는 증가인데 증가하는 구간이 실수 전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증가한다고 나왔으니까 미분부터 해야 돼. 자, 미분하실게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 자, 증가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문제 풀 때 쓰면 돼? f'x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알겠지? 증가한다고 했으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돼, 안 돼? 근데 증가하는 애가 어디서 증가해? 문제에서. 실수 아무 때서나 다 증가한대. 그 말인즉슨 이 2차 부등식이 실수 전체에서 참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해가 모든 실수라는 뜻이지. 이해되시죠? 야,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이거 뭐 수상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수상도 까먹은 친구 있을 테니까 그냥 수상도 모른다고 치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그래프 갖고 해석을 하려면 여기에 y를 달아주고 여기에 y를 달아서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등호의 의미는 주댕이가 돌아간 쪽이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같다는 거는 둘이 만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얘가 y는 0이라는 그래프보다 요 y는 2차 함수 쪽이 위에 있거나 만나면은 교점이 위에 있거나 만나게 되면 그걸 우리는 x를 다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얘가 x축이지, y는 0. x축하고 만나는 형태가 돼도 되고 떠 있는 형태가 돼도 돼. 왜냐면 만나거나 떠 있으면은 그 x들을 우리는 다 해라고 할 건데 이렇게 그려주면 다 전부 다 위에 있으니까 이걸 다 x들이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x 절편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수상 내용을 어차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얘 x 절편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 얘는요? 없죠?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절편은 어디에다 0 넣고 구하지? y에다 0을 넣고 구하죠? 그럼 y에다 0을 넣고 식을 살펴보니까 이러면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러니까 x절편이 그래프에서는 x절편인데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냥 해랑 똑같은 거야.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해가 한 개이거나 빵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이해되지? 그럼 해가 빵 개거나 한 개면은 판별식 쓰면 되겠지. 해의 개수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니다.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한 개거나 빵 개를 내면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게 뭐부터 뭐부터? y부터 3까지인가? 답이 이렇게 나오고. 괜찮죠? 문제.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대표요. 자, fx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가 마1부터 4까지 해서 그냥 1부터구나. 1부터 4까지 해서 증가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야, 일단 증가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된 순간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해되지? 그러면 미분을 한 식을 먼저 살펴봐야 되니까 미분부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미분하시면 f-x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어디에서? 열린 구간 1부터 4까지. 잘 봐. 야, 열린 구간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잡으면 등호 안 들어간 부등식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부터 4 사이에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문제를 해석을 하면.
야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얘들아. 잘 봐. 그러면 2차 함수 문제지. 2차 부등식 문제. 맞아요. 2차 부등식이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우리가 이거 그래프 갖고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아. 유리하지.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3까지 들어갈 식이 위아래 똑같지.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1부터 4까지 봤을 때 걔가 값이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최위에 있는 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1부터 4까지 잘라서 보자는 얘기야. 이해되니? 1부터 4까지 여기서 잘라서 봤을 때 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다 x축 위에 만나거나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놓으면 되겠지 내가. 이해되니? 그럼 얘가 1부터 4까지 살펴봤을 때 작은 값은 4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4일 때의 값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다 4 집어넣어야지. 뭐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K-70인가? 그제? K-70이 됩니다. 4는 꼭 계산하면.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거지. 0과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어차피 끝에는 안 볼 거니까. 끝에가 0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겠지. 이해되니? 지훈이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K가 72 이상. 여기는 너네가 2차 부등식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존나 어려울 거야. 잘 생각해. 자, 그 다음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빨리빨리 줄게. 자, 4번 기인이기 문제네. 대충 풀자 이거는. 자, 일단 얘가 열린 구간에서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야,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누구까지 세트야? 연속. 미분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연속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적어놓고. 자, 기억 보세요. x가 2에서 극값을 가지면 f-2는 0이다. 자, 아까 선생님이 극값을 갖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1부터 5까지 연속이다. 맞죠? 미분 가능하니까 니은도 참여해요. 자, 디귿 보세요. 자, 디귿 보시면 f-x가 0보다 크다이면 얘가 증가하는 게 맞냐? 자,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큰 거는 증가라고 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을. 자,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얘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얘는 잘 봐. f-a가 0이면 얘가 극값이 존재하냐는 얘기잖아. 그제? 자, 아까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극값을 설명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극값을 가지려면 일단 f-a가 0인과 동시에 x는 a에서 f-x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f'x를 그린 겁니다. f'x는 우리가 부호만 기록하면 돼요. 부호만. 얘는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우리가 부호를 기록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극대가 생기는 거야. 증가에서 감소는 극대. 다시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극대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잘 보세요. 여기가 x가 a인 포인트야. 이 x가 a인 포인트에서 도함수 0 맞죠? 값이. 하지만 얘는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원래 함수를
그래프를 추측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인데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나와요. 평평한 구간이.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의 함수값을 극대 또는 극소값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분한해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미분한해가 0이면서 그 A를 기준으로 미분한해가 부호가 변화를 일으켜줘야 우리는 극값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보셨죠? 이제 문제가 쭉쭉 풀면 끝이야. 자, 5번. 요번 숙제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야, 너네가 맞풀 시간지만 다 풀어도 다 풀 줄 알아도 성적이 한 7, 80은 나옵니다. 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 숙제하는 걸. 자,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3 그 다음 더하기 a. 얘가 극대값이 5. 극대가 5야. a 얼마니? 자, 그러면 극값이라는 멘트가 나왔으니까 f'x를 그냥 자동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극소를 조사를 할 때는 도함수를 그려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분하겠습니다. 자, f-x는 공미분해야 되겠네. 둘이 곱해 있으니까. 그럼 공미분 어떻게?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거 그대로. 그 다음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 자, 왼쪽 거 먼저 미분하면 2의 x 더하기 1이죠. 여기다가 x 빼기 3을 달아줘. 그 다음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두고 오른쪽 거 미분할 건데 이거 미분하면 얼마? 1이죠? 1 안 곱해도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미분한 함수를 그림을 그릴 때 이거 0이라고 놓고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하는 거야, 얘들 알았지? 에? 방정식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면 자꾸 틀려.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공통인수 뭐 있냐? 천재 x 더하기 1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남는 게 요게 2랑 x-3 2x 빼기 6이 남지.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묶었으니까 하나 x 더하기 1 남겠지. 그럼 남은 애들끼리 괄호 안에서 계산이 되겠지. 2x 빼기 6하고 x 더하기라고 계산하면 3x 빼기 5가 되겠지. 동의하세요? 인정. 자, 그러면 이 그래프 f-x라는 애를 그림을 그리면 돼. 누구만 x축만 그려놓고. 동의하죠? 야, 태훈아 이해되지?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를 고려를 해서 그려야 되겠지. 얘가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게 됩니다. y라고 3분의.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그림 그려놓고 뭐만 기록해? 부호만. 자,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데가 무슨 값? 극대값. 감소를 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값이야. 알겠지? 이해되냐? 자, 얘가 극대가 5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포인트에서 우리는 함수값,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일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원래 함수의 그림이 마일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3분의 5에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생길 건데 원래 함수의 그림의 마일에서 지점에서의 함수값 여기 마일 집어넣고 계산하면 A. 요 A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다. 그래서 A가 5가 되겠죠. 야, 존나 쉽지 얘들아? 숙제 해봐 제대로.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야, 정민이랑 태령이랑 친구냐? 네. 왜 대답이 달라? 감사합니다. 정민이가 엄청 착해, 귀여워가지고. 야, 얘가 x는 b에서 극소 마이를 갖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극소 마이. 잘 봐라.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 되겠죠? 글씨도 바로 쓰고. 자, 일단 극대극소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도함수부터 그리는 거야. 그냥 도함수가 그려지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미분하시면은 6x제곱 빼기 6이니까 얘는 6으로 묶어서 x-1에 x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를 x축에다가만 그리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거 이해 안 되면 나가 뒤져라.
자 그러면 이게 아래로 블록하게 해서 마이너스 1까지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도함수 그렸으니까 부호만 기록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호를 기록해 놓고 원래 함수를 추측을 할 건데 극소가 되는 부분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가 감소해서 증가. 이 아래쪽 봉우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에서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얘가 극소 아니야, 그지? 맞아 아니야? 극소가 몇에서 생겨? 마일이야 1이야? 1. 그러니까 x가 1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 넣고 계산하면 a 빼기 3. 자, 여기 지금 극소값이 마이라고 같아요. 이 마이 나오려면 a가 얼마? a가 3. 그 다음 극소가 생기는 지점 x가 1. 그래서 둘이 곱하면 3. 존나 쉽지? 어우 쉬워. 죄송합니다. 잠깐 볼게요. 자 fx는 잠시만요. 아 근데 여기 학교 가는 애들이 다 돼, 그지? 여기 지금 나 너무 학교 안 가고 있어 아직. 그래요? 아직도 방학이야 아직도. 자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자 요 애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것 같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진짜 대충. 자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서 극대 더하기 극소는 얼마니, 그제? 예? 네. 감사합니다. 야 극대 극소는 야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야 이게 미분한 그래프야 원래 그래프야? 원래 그래프지?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극대랑 극소가 생기는 그 x 값을 볼 수가 있겠어, 그지? x가 몇일 때 생겨? 마2일 때. 아 씨부랄. 야 이거 분필 존나 비싼데 이거 풀어줘.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2일 때랑 얼마? 1일 때, 야 그러면 극대극소가 생기는 포인트에서 미분한식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0. 0 맞나요?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게 됐을 때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왔어야 돼. 이해되지? 그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미분하시면 f'x는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요 애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랑 1이었어야 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마이랑 1이 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이해되니? 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그림이 계속 오르니까 근각계수로 A, B를 찾으면 되겠지. 이 더하면 마이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A 아닙니까? 그죠? 그럼 A가 3이겠네? 이 근각계수의 관계 알지? 2 곱하면 마이네. 2분의 곱은 6분의 B네. B는 마이너스 12제. A, B 찾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가 극대 더하기 극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함수값들을 계산해서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원래 함수의 y좌표를 계산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면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4에 5a 더하기 5a 빼기 b. 그럼 마이너스 14에 5a니까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12. 이러면 답은 13. 어렵지 않죠? 야, 어렵냐? 괜찮지? 이지하죠? 자 이제 7번까지 했으니까 3개 남았어요. 자 8번 보실게요. 자 8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캐내야 됩니다. 맞아 아니야? 자 일단 문제에서 풀는 얘기는 y는 xfx라는 애에서 요 x는 a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고 일단 이쪽에서 접선을 구하려면 니네한테 필요한 정보가 뭐 몇 가지가 있겠지 그지? 자 이게 x는 a에서 극값 b를 갖는데 뭔 소리야? 그렇지 천재.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f'A는 0이 나왔어야 돼. 정민아 이해되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극값 B를 갖는다는 거는 좌표로 바꾸면 A, B를 지나간다. 그거를 FA는 B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A는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쪽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방을 구하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기울기. 일단 점부터 필요하지. 맞아 아니야? 점이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있어야 돼. 기울기는 미분에서 미분계수로 구하는 거지, 그지? 자, 미분 조질게요. 자, y 프라임은 공미분해야지, 공미분. fx 더하기 xf-x.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여기에서 x좌표 꼽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y 프라임하고 a를 꼽겠습니다. 그러면 fa 플러스 af 프라임 a.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지.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fa는 b라고 했네요. 요거 b예요. 그 다음 f-a는 0이니까 이거 0 곱하기 a 하니까 0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 b야. 이해되지? 돼안돼? 자, 그 다음에 한 점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을 찾아야 되죠. x좌표 줬으니까 x좌표 a 집어넣고 계산한 게 y좌표, 그치? 그러니까 a의 fa. 여기까지 동의하냐? 그럼 이것도 더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fa가 b였잖아요. 얘는 a 곱하기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얘는 a, a,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직선을 세우면 되겠죠. y는 기울기 자리에 기울기 쓰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a, y좌표 이렇게 이 직선을 세우지. y는 bx 되겠네. 야 이해돼? 아 존나 쉽네. 씨발. 너네도 쉽지? 아 죄송합니다. 아 쉽잖아 여기. 자, 두 문제는 애들이 엉덩이가 무겁네. 들썩들썩. 자, 9번 보시죠. 자,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4a. 얘가 x축에 접한대요. 야, 얘들 봐라. 접한데, 야 3차 함수는 이렇게 두 번 꼬부라지겠지? 두 번 꼬부라져서 극대값이 극소값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그지? 야 그러면 이게 접한다는 얘기는 이 곡선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곡선하고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x축하고 만난다는 뜻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지? 1번이거나 2번이거나 1번 극대값이 x축하고 접하는 경우 동의하시죠? 2번 극소값이 x축하고 접하는 경우가 가능하겠지. 이 중에서 문제의 뜻에 맞게 나오는 답을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어쨌든 극대극소가 필요한 겁니다. 극대극소가 필요하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미분합니다. 자, f-x는 3x 제곱 빼기 6ax 이렇게 됐네? 자, 미분한 거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두 함수를 그려놓고 그 값을 조사하는 거지. 얘는 원래 함수 그림 생김새 문제 뜻에 맞게 그린 거야. 헷갈리지 마라. 자,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수분해하게 돼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하면 x에 이렇게 하면 되나? 인수분해 똑바로 했냐? 했지? 자, 그럼 f-x를 그려볼게요.
얘는 아래로 블록하겠지? 이차함수에 이차함계수가 플러스니까. 그러면서 절편이 0하고 2a 아니겠습니까? f-x를 가렸으니까 너네는 뭘 조사하면 돼? 부호만 갖다 적으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극대값은 어느 지점에서 생기니? 0, 천재. 극소값은 2a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극대값이 접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극대값은 0에서 생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이해돼?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원래 함수 그래프의 좌표는 0,0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 그지? 맞아, 아니야? 0,0 집어넣으면 0,4이겠네? 근데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x축에 접하니까 이때는 a가 얼마여야 돼? 0. 이해되니? 뭐 문제 뜻에 안 맞지?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요번에는 극소값, 요 지점이 극소값이지,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 극소값이라는 거는 x가 2a인 포인트에서 생기는 거고, 즉 이걸 원래 함수의 좌표로 바꾸면 2a, 여기다 2a를 두고 계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4a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x축 위에 이 점이 존재를 해야 문제 말뜻에 맞으니까 이 y좌표가 얼마면 되겠어? 0이면 되겠죠? 뭐 넣으면 돼요? 딱 보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죠? a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 됐나요? a가 1이니까 f4는 니네가 이거 1로 바꿔서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 답이 2번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자, 10번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fx가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자, 얘가 뭐래? 극값이 어떻게? 극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자, 우리가 3차 함수에서 극값이 어떤 형태로 생긴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3차 함수에서 우리가 극값을 조사를 하려면 먼저 그거의 미분한 함수인 2차 함수가 그래프가 결정이 돼야 되겠어. 그지? 왜냐면 2차 함수가 결정이 돼서 우리는 부호가 변화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지? 이해되세요? 그럼 3차 함수의 생김새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나눠서 그려봤을 때, 자, 다시 미분을 해놓고 설명해. 미분한 3x제곱 빼기 2ax 더하기 2a 이렇게 생기는 그림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x축 위에 아예 떠 있을 수도 있죠. a가 정해졌을 때 이렇게 충분히 그릴 수 있겠지. 이거 극값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거 생기니? 안 생겨. 왜? 부호가 안 바뀌잖아, 이 지점에서. 그지? 그러니까 멈칫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거를 밑으로 살짝 끄잡아 내릴게. 이렇게. 요 끄잡아 내리면은 이게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극값이 생기겠지. 잘 봐. 자, 3차 함수는 극값이 하나만 생길 수 있을까? 극대나 극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거 미분한 함수 그래프 그린 거 아니야? 도함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가 부호가 변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x축보다 내려간 부분이 생기면 부호가 이렇게 3개 바뀌잖아. 그러면 극값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생기는 거지. 극대고 극소지, 그지?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는 동시에 생기게 돼 있어, 무조건. 이해되니? 수빈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대 극소가 같이 생긴다는 얘기야.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극대 극소가 같이 생겨. 어쨌든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 얘 x절편 몇 개니? x절편 몇 개? 2개 보이지? 아까 쌤이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지? 맞아, 아니? 맞아요. 이게 절편 2개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 해가 2개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 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동의하세요? 네. 그럼 판별식 쓰시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차 한 곱하기 상수하면 마이너스 6일인가요?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야 2개니까. 그럼 6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니까 답이 7이다. 어우 쉽다 씨. 문제 풀어.